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험을 안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우 정치라고 부르는 거. 그렇죠? 바보 같은 군중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바보 같은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스의 아테네가 민주주의 발상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고대 민주주의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공화정이란 형태, 공화정하고 민주주의는 또 다르거든요. 공화정 왕이 없는 형태니까. 공화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호민관이라든가 원로원이라든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가 흔히 말하는 엘리트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방식이었었고요. 그리스 아테네나 로마의 시민들도 대부분은 그때 시민이라고 볼 때 시민은 가진 자들이었어요. 땅과 재산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로마나 그리스 시절에 시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사람 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예들도 사람이었는데 사람 취급 못 받은 거죠. 시민 취급 못 받은 거죠. 그럼 그들이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식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현대로 오게 되면서 이제 일정한 연령 이상이 되면 사실 뭐 이제 여성에게 투표권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투표권이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지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기껏해 한 100년 정도, 짧게 보면 한국 같은 경우 한 50년 약간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까지 되기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되게 좀 불편한 말이지만 먹고 살느라고 바쁘고 문자를 읽고 쓸 줄 모르고 평상시에 식견을 갖출 수 없는 사람들이 나라의 대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되면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우려가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현대는 민주주의를 기본적인 체제로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 전제가 풀린 거예요. 어떻게 풀렸을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바보가 아니란 얘기죠.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의 영역들이 있으실 텐데 그 영역에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 언론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특정 회사를 다닌다거나 뭐 영화를 한다거나 음악을 한다거나 그죠? 예. 자신의 삶의 분야에서 사실은 이제는 언론보다도 더 깊이 있는 정보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알기가 어렵죠. 그거를 대행해 주는 게 여전히 언론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언론은 바로 시민들이 식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지속적인 정보 공급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예를 들면 빌미로 좋게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공공의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자회견을 요구할 수 있고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고 들여다보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정치나 언론이 우리에게 어떤 형식으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보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의 값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들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요. 자, 그럼 정치의 말과 이제 언론의 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구별해서 보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독재라는 말이 딱딱하게 현실을 규정하는 언어가 아니라 과학의 언어거나 학문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의 언어가 됐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 감정을 막 유발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독재는 나쁜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자서 막 밀어붙이고 법을 무시하고 뭐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재라는 그런 말인데 그걸 통해서 의도하는 바는 현재의 권력은 잘못됐다. 민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차기의 권력을 나에게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결국 정치의 언어의 핵심은 치장된 말에 있고 치장된 말은 언제나 현실을 좀 더 증폭시키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그걸 통해서 목표하는 바는 권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좋게, 레토릭이라는 게 좀 더 좋게 바뀌면 약간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담론, 정치 담론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은 우리 뭐 2030년에는 세계 5대 선진국을 만듭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선동이죠. 수사학이죠. 하지만 뭔가 희망을 주잖아요, 그러면. 자, 코로나19 국민들이 합심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 하지만 선동하는 거고 치장된 말이지만 그게 뭐예요?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의 레토릭은 반드시 나쁜 게 아닙니다. 권력을 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공동체를 합심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가 뭔가 올바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만들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언론의 언어는 그럼 어떠한가라는 거죠. 적어도 언론은 이것보다는 어때야겠습니까? 좀 더 정확해야죠. 그죠? 네. 그 수사학을 좀 해체시켜줘야죠. 치장을 좀 걷어내서 그 안에 뼈대가 뭔지 살이 뭔지를 좀 알려줘야죠. 그죠?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정확한 사실의 바탕을 둬줘야죠. 정치의 수사학을 그대로 전달해준다? 못할 언론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에 했지만 그건 스피커 저널리즘이지. 그냥 확성기 하나 대주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냥 레토릭을 증폭시켜주는 거죠. 심지어 실제로 많은 언론들이 그렇습니다. 그 레토릭을 더 막 사용해. 정치인이 그럴듯한 유행어 하나 만들어내면 신났다고 막 사용을 해요. 심지어는 뒤집어서 정치가 그걸 잘 못하면 자기들이 레토릭을 공급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막 수사학을 만들어가지고 막 뭐 대립의 언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정치인한테 주면 정치인이 좋아라 하고 또 그걸 써줘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론의 존재를 정당화하려면 올바른 시견을 줘야 되고 올바른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정치 언어하고는 좀 달라야죠. 엄밀한 과학의 언어라든가 엄밀한 학문의 언어라든가 이런 걸 쓰라는 얘기까지도 아닙니다. 이것조차. 다만 적어도 딱딱한 사실의 바탕을 둬서 정치 언어의 장식성을 좀 제거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언론이 정치를 업으로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해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독재니 협치니 여러 가지 말들을 사용하지만 그게 다 대단히 부정확한 말들이라고 하는 건 일단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현재 상황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민주적 질서가 어겨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이 일단 중요하겠죠. 민주적 질서가 만약에 어겨지고 있는 거면 독재라는 언어 사용하는 게 맞고 그때는 국민적 저항권을 요청해야 됩니다. 왜? 이미 권력이 법을 어겼으니까. 시민들이 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권력의 부당함에 우리가 순응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도로로 내려가면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만 도로로 내려갔던 이유는 권력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이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최후의 저항권을 쓴 겁니다. 법을 위반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정상적인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법이 어겨지고 민주적 질서, 말 그대로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되죠. 왜 국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국민들을 선동해서 같이 한번 싸워보자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들의 행동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즉 말은 굉장히 센 말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전 국민이 함께 반응해야 할 87년도 상황과 같은 또는 우리가 탄핵 같은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식의 엄중한 민주적 헌정 질서가 위반되고 있는 상황은 아무리 봐도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현재 언론이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맞다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떨쳐 일어나야죠. 네. 절차가 어겨지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싸워야죠.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휘해야죠. 근데 기껏해서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기득권끼리의 정치 탈배 문제를 협치라는 거창한 말과 독재라는 거창한 말을 써가면서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게 과연 현재 민주주의 질서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냐 이겁니다.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인포먼드 시티즌십, 정보와 사실을 공급받고 식견을 갖추게 된 시민들을 만들어내기보다 미스인포먼드, 오도된 시민 또는 심지어는 디스인포먼드, 교란된 시민. 과연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현재의 문제다. 마지막으로 이게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러면? 왜? 언론은 그렇게 숭고한 사명을 맨날들 얘기하면서 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할까? 결국 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누누이 주장하지만 한국의 저널리즘은 물론 이런 저널리즘 한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정치에 몰입돼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치의 언어하고 자신의 언어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공급해주는 언어는 정치 언어나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외려 더 심하기 때문에 언론의 독자적인 목소리라고 귀 기울일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상황들이 생겨버립니다. 불행한 일이죠. 네. 우리가 존중해야 될 저널리즘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에 정말 다른 존재를 다 지우고 나면 거의 유일하게 남는 정말 끝까지 양보하지 않아야 될 존재 이유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지금의 언론이 총선 이전에 언론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언론이었는지 그리고 총선 이후에 총선으로 표출된 민의를 제대로 된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이끌면서 그 민의를 계속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